안녕하세요. 클릭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 물가도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짬뽕 한 그릇에 9,000원, 쌀국수는 11,000원까지 올랐는데요. 내 노임만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직장인들의 푸념이 그야말로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시비도 곧 동참할 태세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올 7월부터 택시비를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니 택시비 오르는 것도 당연하다. 아니다. 교통요금은 신중해야 한다. 택시비 인상을 둘러싸고 이렇게 논쟁이 한창인데요. 각각의 의견을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142m당 100원씩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택시비가 비싼지 싼지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택시를 타고 6km를 이동하면 택시 요금은 5,8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택시 요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6km를 이동했을 때 뉴욕은 11,000원, 런던은 19,800원, 도쿄는 29,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서울 택시 요금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며 뉴욕의 절반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꽤 높은 한국 물가에 비해서 택시 요금은 이렇게 낮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서울시는 2018년 큰 폭으로 택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5%까지 오를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3,000원인 기본 요금은 4,500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고 액화석유가스인 LPG 연료비도 1년 넘게 오름세를 유지 중이라 택시기사 처우 개선안 마련을 미룰 수 없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2018년 4월쯤에 나오는데요. 기본 요금을 4,500원 수준으로 최대한 높이면서 택시 요금 체계를 바꾸는 1안과 인상폭을 낮춰서 3,900원까지 올리고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동결시키는 2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우선 찬성 측은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택시비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인터넷 의견에서 보셨듯이 택시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요. 남한의 택시는 전국적으로 30만 대에 이르며 서울시 택시만도 7만 2천 대나 됩니다. 해외의 경우 인구 600만 명당 평균 2만 대 내외의 택시가 운행되는데요. 그런데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도 택시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죠. 요금은 낮고 택시 수는 많으니 택시 운전기사들의 수입은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승객을 위한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택시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죠.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또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언제 어디서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카톡 택시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장소 바로 앞까지 택시를 부를 수 있으니 정말 편하긴 한데 일부 택시 운전기사들이 특히 밤 시간에 너무 심하게 손님을 골라서 태우면서 오히려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더 내면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사실 택시 요금은 2001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올랐는데요. 인상할 때마다 항상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엔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니 그 약속 지켜질 거라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좁은 인맥에서 벗어나서 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다. 자, 이건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 대한 평가입니다. 과거에는 이성과 만나기 위해선 친척이나 친구 등 아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다리를 놔줬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남한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 175cm, 땡땡대학교, 27살, 취미는 영화 보기, 차분한 성격. 이런 식으로 소개팅 앱에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진을 올립니다. 누군가가 해당 사진과 글을 보고 호감을 느끼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개팅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앱만 무려 200여 개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얘기죠. 유명한 소개팅 앱의 경우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몇 개 앱을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 수는 최소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남한의 20에서 39세 미혼 남녀 수가 대략 850만 명 내외임을 감안해 보면 3명 중에 1명꼴로 이 소개팅 앱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개팅 앱이 이렇게 대세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소개팅 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음성적이거나 즉흥적이고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거지요. 미혼 남녀의 결혼을 전문적으로 주선하는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20, 30대 미혼 남녀 6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4명이 온라인을 통한 연애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해봤다고 응답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소개팅 앱이 남녀 만남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외모나 학벌을 기준으로 만날 사람을 고르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취미나 개인의 관심사를 접점으로 남녀를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반면 소개팅 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쉽고 빠르게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로 정보를 올리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개팅 앱 이용자 10명 중에 5명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음란 대화,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개팅 앱의 이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욱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위 20여 개 소개팅 앱의 연매출은 2015년 100억 원에서 2016년 300억 원으로 3배나 성장했고요. 2018년에는 1000억 원 이상 증가할 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중매나 선으로 만났던 방법이 시대에 맞게 소개팅 앱으로 바뀌었을 뿐
마음이 통해야 인연이 된다는 사실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